IT 대기업에 취업을 했었고 지금은 퇴사를 했다. 2019년 초봉 4,200만원을 받았다. 월 실수령액은 310만원을 받았다. 복지는 지방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 심지어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또한 제공받았다. 오피스텔 3분 거리에는 회사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회사는 사회초년생에게 큰 금액과 복지를 제공하지만 나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IT 대기업을 퇴사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IT 대기업 중에 SM 대기업을 퇴사했다. 여러 사건들은 이렇다. 첫 출근 때 21세기 IT 기업에 왔음을 느꼈다. 회사 복장은 자율복이었고 누군가는 스트릿 패션 느낌으로 옷을 입고 다녔다. 어떤 남자는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 염색을 하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신입이니 깔끔하게 보이려고 흰색 반팔티, 와이드 팬츠, 컨버스화를 신고 사원증을 목에 걸고 고층 빌딩을 향해 출근을 했다. 딱 거기까지만 좋았다. 팀을 배정받은 후 부장은 나에게 옷에서 혐오감 느껴진다는 말을 했다. 부장은 키 작고 배가 나온 채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였다. 순간 빡쳐서 부장한테 벨트에 걸쳐놓은 네 뱃살이 더 이라는 말을 뱉고 싶었지만 참았다. 속마음을 부장한테 이야기하면 취업 준비 시절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NCS 공부, 코딩 테스트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취업 준비하는 척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롤을 하고 있을 것. 어쨌든 취업 준비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 그래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장한테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넘겼다. 그 외에도 몇몇 꼰대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사실 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더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꼰대는 어느 회사에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다. 이후 업무를 하기 위해서 PC 개발 환경 세팅을 마쳤다. IT 기업에 왔음을 느꼈다. 프로그램 규모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절대로 만져볼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소스 코드 파일은 몇백 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소스 폴더와 DB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프로그램 덩치가 컸기 때문에 2분 이상 기다려야만 했다. 딱 거기까지만 좋았다. 디버깅을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하려니 에러가 났다. 나는 선배들에게 브레이크 포인트 기능이 잘 되는지 질문했다. 돌아온 대답은 그게 뭔데였다. 코딩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모를 수는 없었다. 여러 사람 중 브레이크 포인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기대를 했다. 디버깅 할 때 더 뛰어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브레이크 포인트가 안 되더라도 디버깅은 필요했다. 마음을 침착하게 달래면서 디버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동공이 흔들린다. 직장 상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디버깅은 프린트 찍으면 되잖아 라고 말한다. 마치 눈빛으로 얘는 디버깅도 할 줄 모르나 라고 표현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기서 말하는 프린트는 설마 인쇄물을 출력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이 직장 상사가 코드에서 사용하는 프린트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코드로 프린트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껐다 켜야 해서 한번 디버깅 하려면 2-3분씩 필요했다. 또한 추가적인 자세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고 프로그램 로직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디버깅을 할 수도 없었다. 이쯤에서 이직에 대한 고민을 여러 번 했다. 그런데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월급여 310만원, 오피스텔 지원,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등 모두를 지원받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다니기로 결심했다. 선배들은 프린트를 활용해서 디버깅을 하고 있다고 하니 나도 그냥 프린트를 써서 디버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디버깅도 모르는 신입이라는 이미지만 남은 것 같다. 그래도 프로가 된 기분이었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마다 프로그램 사연서, 테스트 시나리오라는 문서를 만들거나 수정했다. 학생 때와는 다르게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신기했다. 딱 거기까지만 좋았다. 문서 작성은 간의 수공업 마냥 모든 글자들을 직접 입력해야 했다. 역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문서는 보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작성했다. 문서를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문서도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문서는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기도 너무 귀찮았다. 사실 코드에서 단어 한 개를 바꿨을 뿐인데 문서를 새로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몰래 뒷문서 파일을 파일명만 수정해서 업로드한 적도 있다.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갑자기 여태 만들어 놓은 문서 양식을 모두 바꾸라고 한다. 솔직히 문서 만들기 귀찮으니 간단한 문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굳이 고생해서 프로그램 만들 이유는 없었다. 어차피 문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똑같은 시간만큼 근무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서 절차는 많이 존재한다. 문서 작업은 14가지 절차 중 2개일 뿐이었다. 14가지 단계는 이렇다. 상자 요청 응대, 프로그램 영향성 분석, 프로그램 사양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설계, 개발, 개발자 테스트, 소스 검토, 개발 서버에서 고객 테스트, 고객에게 프로그램 업데이트 결제, 상사에게 프로그램 업데이트 보고, 백업 소스 코드 준비, 지정된 시간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운영 서버에서 테스트.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절차는 좋다. 딱 거기까지만 좋았다. 내가 안 하면 좋은 거다. 14가지 단계에서 주요 업무를 요약하면 이렇다. 사용자들에게 욕먹으면서 불평을 들어야 하고 보지도 않는 문서를 만들어야 하고 대부분 개발들은 간단하며 복사 붙여넣기 정도만 하면 충분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현업에게 부탁해야 했다.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게 된다. 이런 일상은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사람들 비위를 맞추며 매일매일 단순 노동을 하는 행위였다. 도대체 스마트하게 일한다는 건 어디로 갔는가? 개발자로 취업했지만 실제로 업무 시간 중 1-20% 정도만 개발을 했다. 나머지 8-90% 시간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쯤 되니 내가 회사 소모품 중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직을 고민해봤지만 나는 개발을 잘하지 않는다. 당장에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곤 비슷한 SM 기업뿐이다. SM 회사라면 다 거기서 거기다. 이직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다.
나는 SM 대기업을 퇴사했다. 그 이유는 꼰대들이 싫었고 간의 수공 없이 문서 작성과 복사 붙여넣기식 코드를 작성하며 사람들 비위를 맞추는 게 싫었다.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었고 똑똑하게 일하고 싶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다. 일단 제대로 된 개발자가 되려면 서울을 가야 했다. 여자친구랑 멀어지기도 싫었다. 서울에 간다면 금전적으로 부족해지는 것도 싫었다. 개발 공부도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귀찮았다. 지금은 지방에 있고 싶고 SM 기업은 가기 싫으니 개발자라는 직업을 내려놓고자 한다. 성장하고 싶은 개발자라면 가급적 SM 기업에 발을 들이지 말기를 바란다.